지금 대한민국은 권력의 혼란 상태에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탄핵당해 있고 그 자리에 대신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례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대행의 권한을 넘는 초강수 인사가 단행되었습니다. 임기가 60일밖에 안 되는 권한 대행이 외교권까지 행사하면서 권력 설계자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까지 이루어지면서 이것은 누군가 설계한 정권 재편 시나리오가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윤석열 어게인이냐 아니면 내각제 세력과의 결탁이냐, 이 두 가지의 시나리오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난 4월 8일 대법관 마영주를 임명하고 헌법재판관 2명을 전격적으로 지명했습니다. 이들 인사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다시 가동할 수 있는 14인 체제가 복원되었습니다.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심판대에 오르는 길이 열렸습니다. 유죄냐 무죄냐만 남은 판단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이재명의 위헌 소원 전략도 함께 무력화되면서 이재명은 이제 빠져나갈 수 없는 모든 사법적 통로가 동시에 막혀버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 청구를 통해서 재판을 무력화시키려 했던 이재명의 꼼수는 대통령 목 헌법재판관 2명을 보수 성향으로 채우면서 그 꼼수는 사전에 차단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법기관을 악용해서 빠져나가려 했던 불법 정치 공작을 원천 봉쇄한 매우 유력한 조치들입니다. 비선거권 박탈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위헌 청구의 봉쇄, 재판 지연 전략의 무력화, 이재명은 빠져나갈 길이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가 시도했던 사법 우회로는 하나씩 막혀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밀하게 설계된 대법원 사법 구조의 정비는 누군가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혀지기도 합니다. 법을 악용해 권력을 지키려 했던 세력에게 쇠기를 박는 조치입니다. 동시에 그 뒤에 움직이고 있는 힘의 정체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의 공식 임기가 최대 60일밖에 남지 않는 임시 권한 대행의 신분입니다. 과거 어떤 대행도 대통령 고유 권한,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인사를 단독으로 강행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역대 관례를 무시하고 헌정사에 전례 없는 결정을 한덕수가 내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한덕수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28분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조선 LNG, 무역 흑자, 방위비 분담까지 구체적 현안이 오갔고 그 직후에 CNN 인터뷰에서는 한국은 중국과 연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안보 노선을 그대로 되살리고 계승하고 있지만 대통령 대행 신분으로 이런 외교적 입장을 직접 밝힌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도 파격적인 언행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보수 진영에 유리한 방향으로 재편했고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협력 메시지를 통해서 새로운 외교 노선을 천명했습니다. 사법과 외교 두 축을 동시에 흔들면서 이례적인 행보는 단순한 국정관리가 아니라 권력의 재편 시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한덕수 한 사람만의 판단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혼란한 권력의 공백기를 틈타서 진행되고 있는 이 전개는 특정 세력이 본격적으로 권력 구조를 재설계하려는 사전 포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보여준 한덕수의 행보는 정치적 결단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충돌 없이 살아남은 전형적인 관료였습니다. 그가 사법과 외교를 동시에 흔들면서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한덕수가 내각제 세력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법부를 선점하고 이후 권력 구조까지 재편하려는 시도라면 한덕수는 설계자가 아니라 집행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떠오르고 있는 한덕수 대선 차출론이 역시 이 시나리오 연장선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동안 최상무 대행체제에서도 트럼프와의 통화를 시도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한 번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대행 신분인 한덕수와는 전격적으로 28분 동안이나 통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분명한 중대한 변화입니다. 이 자체가 외교 정치적 의미를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통화 직후에 자신의 SNS 트루스 소설에서 그 내용을 직접 밝혔습니다.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조선업, LNG, 알래스카 합작 투자, 방위비 분담까지 핵심 사안을 줄줄이 열거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한국의 최고팀이 미국행 비행기를 탔다고 밝혔습니다. 이 표현에는 한덕수 체제를 대한민국의 공식 정부로 대표로 간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한덕수가 CNN 인터뷰에서 중국과는 연합하지 않을 것이다 못 박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안보 노선을 계승한 발언입니다. 보수 우파 정권의 안보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선언한 것입니다. 특히 대통령 대행 신분에서 이런 민감한 대중국 외교 노선을 직접 공언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것은 외교를 통해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려는 의도적인 행보로 봐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이상한 정국을 맡고 있습니다. 임기 60일짜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고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고 미국 대통령과 직접 소통했습니다. 게다가 임시대행의 신분으로 중국과는 연합하지 않겠다는 대외 메시지까지 발표했고 사실상 외교권까지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적 안팎에서는 한덕수 대선 차출론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덕수가 권한대행이라는 제한된 지위에 머무르지 않고 사법과 외교를 동시에 틀어지면서 차기 권력 구도의 중심으로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덕수의 이런 일련의 행보가 이재명의 불법적인 권력 행사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있고 통제, 견제를 함께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지지를 보낼 것입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기존 가치를 계승하려는 노력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려되는 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덕수가 내각제 개헌 세력과 손을 잡았다는 우려각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명히 이 시점에 경고합니다. 윤석열 어게인은 필수 조건입니다. 반 이재명은 충분 조건입니다. 이 두 가지 함께 충족되어야 국민들을 설득할 수가 있고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윤석열의 복귀만이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탄핵은 당했지만 윤석열은 권력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윤석열 어게인, 윤석열 복귀,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들의 생존 조건입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